그래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뭐냐면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설문조사를 옛날에는 더 많이 했죠. 왜냐면 온라인 조사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요새는 거의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요. 현장 조사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현장 조사의 좋은 점은 네, 이렇게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상품을 주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여기에 보면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보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냐면 직접 가야 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직접 가 있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 24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수공원 명칭, 호수공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면 호수공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호수공원에 평생 안 올 사람한테 호수공원 그 뭐냐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이상한 이름을 지을 겁니다. 공원에 뭐 라면 공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내가 안 갈 공원이니까 여러분도 학교 이름 내가 다닐 학교 이름이라고 지으면 좀 예쁘게 짓고 싶겠지만 남의 학교 이름 지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지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막 불만 있죠. 스스로 지으면 좋았겠지?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 스스로 지으면 뭐라고 지을 건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요새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쓰냐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될 때 좋습니다. 불특정.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할 때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굉장히 좋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이 정리가 이게 컴퓨터 파일로 오기 때문에 현장 설문조사 손으로 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야 되잖아요. 온라인 설문조사는 컴퓨터가 다 세줍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장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학기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수조사인데요. 전수조사는 뭐냐면 앞에 설문조사랑 비슷한데 일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하는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뭐냐, 이렇게 국회의원 혹시 딸이 이렇게 입학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아들, 딸 중에 입시에 비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일부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회의원한테 다 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고요. 전수조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전부 다 조사해야 할 만한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부에게만 물어봐도 되는 주제가 있고 전부에게 물어봐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전부에게 물어보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소풍 가기로 했어요. 소풍 어디로 갈까? 자, 우리 반에 대표 5명한테 물어보면 나머지 15명이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전교 회장은 누가 되면 좋을까? 이렇게 표본이 작을 때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작을 때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아주 커도 전수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땐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요. 총조사를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렇게 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랑 뭐 소득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올해가 하는 해예요. 그래서 2020년에 합니다. 그래서 5의 배수가 되는 해마다 해요. 이거 말고 전수조사 비슷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 구글 지도 알아요? 구글 지도 만들 때도 차에 머리에 카메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오죠. 이것도 통계라고 하진 않는데요. 그냥 일종의 전수조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 관찰이 있는데요. 실험 관찰은 뭐냐면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그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랑 뭐가 다르냐면요. 설문조사는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조사가 간단하거든요. 그냥 종이에다 물어볼 말만 물어보기 때문에 표본을
그러니까 표본이 뭐냐면 연구 대상이에요, 대상.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자 개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해요. 실험 관찰은 그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욕을 많이 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스스로 나는 욕을 몇 번이나 한다고 생각하냐 하루에.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욕을 많이 하면서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욕을 200번씩 하면서 저는 욕을 하루에 2번밖에 안 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를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우리 반에 1번부터 20번까지 1번이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1번 한 번, 2번 2번, 3번 14번 이렇게 욕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설문조사보다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20명을 하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이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몇 번 하는지. 근데 설문조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실험 관찰은 내가 항상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그래서 실험용 쥐 있잖아요. 항상 가둬놓잖아요. 실험용 쥐가 200마리가 돌아다니면 내가 관찰을 못하겠죠. 그래서 가둬놓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관찰도 통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